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물난리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힘드신 분들에게 위안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되는 물, 정말 중요한 물인데요. 자,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명은 모두 물가, 큰 강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치수, 즉 물을 다스리려는 것에 좌우된다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물길, 혈액순환이 순조로우면 몸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CS 한방병원 정연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체 체액순환, 특히 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혈액의 순환은 우리 몸의 기능을 좌우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기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P라고 하는데요. 체외 역박동 치료기라고 불리는데 좀 어렵죠, 이름이? 네.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치료 원리를 어렴풋이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터널, 체외에 있는 카운터 펄세이션, 역박동이라고 하죠. 심장 박동과 반대로 이완할 때는 수축하고 수축할 때 이완하는 장비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치료 장비라 불립니다. 오늘은 이 치료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역박동기, 이름이 좀 어렵지만 사실 저는 임상에서 아주 잘 활용하는 치료기이기도 합니다. 온몸을 돌게 하는 혈액의 순환은요, 심장의 박동에 기대어서 이루어지죠. 심장의 펌프질로 온몸의 구석구석을 돌고 다시 온 혈액은 심장으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는 암 환자분들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하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하체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주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간 만큼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복귀가 되지 않는 거죠. 일정한 로스가 계속 생긴다는 건데요. 결국 심장이 아무리 피를 펌프질을 해주더라도 순환되는 혈액의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신체 조직은 영양과 산소의 공급, 그리고 노폐물의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초순환에 문제가 지속되면 협심증, 관선동맥질환, 시부전 같은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수동냉증, 뇌졸중, 또는 혈관성 치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발기부전, 시력저하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순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가 바로 ECP라는 장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말초신경병증으로 고생하는 저희 환자가 있었는데 이 치료를 권하고 호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치료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 기계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다리에 싣는 커프가 흔히 가정에서 쓰이는 공기압 치료기와 비슷해서 아마 그러신 듯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꼭 환자분들에게 공기압 치료기가 아니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공기압 치료기는요, 다리를 압박해서 정맥혈관을 짜주는 힘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긴 해요. 근데 이 ECP는요, 기본 원리가 심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체크해 보셨죠? 가슴에 부착된 센서로 심전도를 체크하고 또 손가락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혈액의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박동과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수축하면 다리와 골반에 장착된 공기주머니 커프가 이완이 돼요. 근데 또 심장이 이완되게 되면 이 커프를 수축하게 하는 이걸 역박동이라고 하죠. 바로 이 장치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고스란히 복귀시키는 장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란 펌프가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체외에다가 펌프를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펌프질을 해주면서 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량을 늘려주고 또 용이하게 해주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심장 박동에 맞춰서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다리나 골반에 압력을 줘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 거죠. ECP로 심장이 이완될 때는 다리를 감싸고 있는 커프 압력이 높아져서 혈액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심장 수축 시에는 공기를 빼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전맥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심장 박출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양쪽에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양이 대개 30% 정도까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순환량으로 많은 질환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치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듯이 혈액의 순환이 몸을 치료하는 기본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체감하는 치료기가 바로 ECP인 것 같아요. 다양한 질환에 쓰이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의 모든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ECP는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고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기술로 관련된 SCI급 논문이 4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치료이고요. 본래는 관상동맥 질환의 ECP 치료를 통해서 좁아진 혈관의 혈류량을 늘려주게 되며 가느다란 우회로 혈관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효과를 이용해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경색, 시력저하, 발기부전에 사용되고 혈액순환이 많아져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혈당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고 고혈압, 하지저림, 수족 냉증, 요통, 심지어는 피부 미용, 다이어트 불면, 탈모에까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저하에도 효과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질환이야 당연히 효과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갱년기 여성들의 갱년기 증후군이에요. 기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고 팔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운 게 불면이에요. ECP에 의한 충분한 혈액순환으로 1시간 정도 산에 오르는 정도의 운동량과 비견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때문에 치료 중에 그 강력한 진동에도 불구하고 꿀잠 주무셨다는 분들 많으세요. 한약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갱년기 불면에는 혈호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ECP로 인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수면뿐 아니라 전반적인 순환장애 증상들이 같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권하고 싶은 분이 또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인데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요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ECP 센터에서는 미식축구, NBA 농구, 육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ECP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구단과 계약돼서 전용 ECP 케어 시스템을 갖춘 팀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ECP가 제2의 심장 역할을 해서 과도한 운동을 피할 수 없는 운동선수들에게 심장의 과부하를 막아주고 심근의 휴식을 제공하며 신속히 피로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스포츠 의학 분야의 다양한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어 운동선수들이 아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ECP를 활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또 계시죠. 바로 암 환자분들이세요. 앞서 여러 영상에서 암 환자분들에게 원활한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쫙 드렸는데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 상태를 개선해주고 활발한 면역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ECP와 암치료 관련 의학적 연구가 명확하게 규명된 건 없지만 실제 임상에서 적용해보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비침습적 치료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통해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인 말초신경병증이나 피부결사, 기력저하, 불면 등 다양한 증상 개선에 보조적 치료 기구로 활용하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기간 동안 하면 좋을까요? 연구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 시리즈에 35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주 2, 3회 정도가 적당하며 1회 치료 시간은 40분 내가 보통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는 ECP로 혈액순환이 증가하다 보니 콩팥으로의 순환량이 많아져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부터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중간에 멈추게 될 수 있으니 꼭 화장실 가서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긴한 정보 설명해 주신 정영준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